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높이 더 높이. 지금 상황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맨날 꼬꾸라지는 코인만 보다가 요즘 조금 달려주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75,964달러. 오늘 77,000까지 거의 찍고 내려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요. 특히나 코인은 일단 금리를 낮추고 0.25% 낮추기를 했는데 돈을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이 풀어낸다면 트럼프의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코인에게는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준의 존 파울이 시장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경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인플레이션은 뭐 지난번에 살짝 높게 나오긴 했는데 아마도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이니까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통화정책은 벌써 방향이 정해졌죠.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우리들의 코인은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다시 코인의 가격을 보면 이더리움이 2,900달러를 돌파했어요. 솔라나가 199. 우와, 200달러 곧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오늘은 카다노 에이다. 에이다가 단연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8% 상승, 0.42달러. 에이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블랙록이 11억 달러 유입. 와, 며칠 조용하더니 역시 블랙록이죠. 피델리티도 1억 9천만 달러. 다른 친구들은 뭐 조용한데 전체 토탈은 13억 달러 순유입. 여러분, 이 수치는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대 유입.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확성이 생길 때까지. 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렇게 투자하면 되겠네 하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툭툭 던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자, 이제는 알트코인 소식들을 전해봅니다. 코인베이스가 어제 주식이 30%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소식에 힘입어서 코인베이스는 지금 SEC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누구를 자르죠? 게리 겐슬러 모가지를 댕강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베이스 만세! 하고 이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코인베이스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코인베이스가 이 사랑하는 비트코인을 솔라나 기반에서 론칭한다. 1대1로 묶어놓은 스테이블 비트코인을 CBBTC라는 토큰입니다. 코인베이스의 BTC. 비트코인을 직접 사용하려면 너무 느리고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마트 컨트랙으로 묶어놓고 이 묶어놓은 코인을 솔라나 기반에서 다다다다다닥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BTC.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 스테이블 US 달러를 생각하는데 어떤 게 더 스테이블할까요? 안정적인. 그 가치를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스테이블 BTC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안정적인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해서 사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칼다노 에이다. 그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던 에이다가 갑자기 꿈틀꿈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 하드포크 임박에 8% 이상 급등. 어제 8%고 오늘은 14%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장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이죠. 장 하드포크라면 9월에 벌써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드포크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 장 하드포크는 거버넌스 중심으로만, 그리고 이번에 출시될 두 번째 하드포크는 거버넌스의 완성, 그리고 부록으로 몇 가지 아이템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하드포크가 적용되는 환경이 노드 10.1인데 그 노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렇게 딱 날짜가 잡혀가는 분위기니까 시장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이게 정말 에이다가 뭔가 하려나. 이런 기대감에 살짝 에이다 투자자들이 가슴이 좀 설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장 하드포크 넘버 2는 어떠한 업그레이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다노의 장 하드포크 넘버 2. 이 하드포크는 볼테르 단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탈중앙화된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주도의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넘버 1에서 출시되었던 그 거버넌스의 완성,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업그레이드를 위한 플루토스 V3 개선 기능을 포함,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적응성을 강화한다. 헌법 회의를 통해서 투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 거버넌스에는 전혀 관심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는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핵심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포함합니다. 아, 카르다노만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친구들과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자산이 움직이기도 하고 호환이 되게, 이더리움 개발한 걸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스마트 코드로 보내면 막 왔다 갔다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한다니까 갑자기 시장이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비트코인의 슈노루 서명과 이더리움의 ECDSA 서명 방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카르다노 네트워크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거래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크로스체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크로스체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멀티체인의 시대죠. 그리고 이런 해시 알고리즘을 지원, 이더리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행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체인에서 작동할 수 있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영지식 증명과 같은 프라이빗이 중심의 프로토콜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건 미드나이트의 예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시장이 기대하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약발이 먹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그동안 이더리움이 너무나 매갈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미래가 없나, 이제는 끝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했는데 이더리움도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건 2025년 1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잠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런 발표가 있으면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메콩 테스트넷 출시. 이 테스트넷은 UX와 스테이킹 업데이트를 살펴볼 수 있는 단기 테스트넷이다. 그래서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는 UX,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 업데이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내용들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2025년에 한 번, 2026년에 한 번 이렇게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025년에 출시될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적용될 업그레이드가 더 큰 규모, 더 많은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코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인 추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코인이 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제의 코인 어떤 코인일까? 유통량은 35조 개입니다. 최대 발행량은 무제한이고요. 전체 공급량의 30%를 지난 6개월 동안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좋지 않죠? 노드는 달랑 1개, 보유자의 1%가 99%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발행 규칙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요. 에어드랍을 해주는데요. 일주일에 50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에어드랍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US 달러라고 하는 밈코인인데요. 그냥 무제한 발행을 해대니까 언제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싹 다 없어질 줄 모릅니다. 거의 스캠과 같은 코인이 아닐까. 이런 비슷한 코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혹시 그런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우리는 과연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에 이 달러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겠다라는 판단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보유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22년에 큰 하락을 맞고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요. 마이클 세일러 수십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베팅을 했다가 다 날려먹었다. 그리고 CEO 자리에서 물러내려 앉았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투자했다 망해먹고 쫓겨났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2022년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본다면 이러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영상을 정리해봅니다. 시장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죠. 우리들의 코인이 드디어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의 올라가고 있는 코인의 가격을 바라보고 있자면 뭐 기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조정도 올 수 있겠고 어쩌면 또 갑자기 어마무시한 폭락이 팍 와서 시즌 종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조금만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어떨까. 좀 조정이 온다고 해도 또 횡보의 구간이 또 갑자기 생겨난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목적지가 있다면 그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여러 계획들을 좀 세워가면 좋겠다. 수익 실현 계획 또는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더 시장이 과열되고 우리가 원하는 유의미한 그런 결과에 도달했을 때는 탁탁탁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